그게 틱톡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인터넷 기술 회사입니다. 바이트 댄스라고 하는 중국 회사가 만든 영상 플랫폼이에요. 그걸 한국에 지금 언제부터 했더라? 아저씨가 지금 까먹었는데 지금 현재는 틱톡이라고 굉장히 그거는 지금 지금 자라는 10대 청소년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접속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금 영상 사업 중에서도 어떠한 형태로 컨텐츠가 대중들에게 보이느냐가 이제 화두가 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면서 뭐 규영군이 뭐 앞으로 뭐 유튜브로 뭐 영상을 제가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플랫폼이 좋을까요? 질문은 어리석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건 뭐죠? 카톡,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다면 지금 영상으로 전부 바뀐 거예요. 페이스북도 아까 말했다시피 전부 바뀌었잖아요. 페이스북도 그동안은 제공자들에게 일정 공간에 활자를 적어 넣을 수 있거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다가 페이스북도 왓치라고 하는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서비스만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그런 식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상 컨텐츠가 없으면 블로그도 운영하기도 힘들고 카페도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틱톡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깊게 하고 있고 기존의 롱 포지션 프롬 비디오라고 그래가지고 롱 포맷 비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저씨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롱숏 포맷으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게 대세였다면 지금은 아주 숏 프레임 비디오로. 그러니까 즉슨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저씨처럼 길게 꼰대처럼 길게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들은 뭐 싫어도 이렇게 끝까지 보는 그런 시스템의 컨텐츠보다는 틱톡처럼 짧게는 30초 아니면 1분짜리 영상이 훨씬 여러분들이 정보 습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컨텐츠를 접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매우 강해졌다 해서 점점 영상의 길이는 짧아지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강력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규영군이 머리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무래도 어색하고 영상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내 자신이 보여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적 충격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한 거고 해서 영상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지 무슨 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영군이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서 아저씨가 잠깐 언급했지만 규영군이 고민하는 유튜브가 훨씬 낫지 않나요? 아프리카 TV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요? 뭐 트위치는 너무 게임 위주가 아닌가요? 문제는 대중들이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갔다라고 아저씨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처음부터 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건전하고 볼만한 영상이 많았던 그런 플랫폼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구글이 처음 인수하고도 한 1, 2년 정도는 거의 무방비로 컨텐츠 제작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생성되고 보여졌어요. 심지어는 IS 애들 처형하는 장면까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는 굉장히 점잖은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성인물, 뭐 살인, 사건, 사고 이런 영상들이 여과 없이 마구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오늘날의
이러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부터 지금이 규현군이 아는 그런 유튜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시청자들이라고 하는 접속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들을 보면, 지금 규현군 나이대들이 많이 쓰는 어그로라든가 이러한 아주 자극적인 이런 컨텐츠의 내용들이 절대 다수였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동안 사냥을 해서 살아왔고, 또한 인간사 중에 모든 성향의 사람들이 같은 공통적인 관심사로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사건 사고예요. 사건 사고일 때만 모든 성향과 모든 관습과 인종에 상관없이 관심이 집중이 되지, 정말 뜻깊고 깊이 있는 학문이고 의미가 아주 훌륭한 그런 훌륭한 콘텐츠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르,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다 하는 것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플랫폼이라는 걸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프리카 TV도 최초에 그냥 여성들 나와서 오로지 그냥 몸매 자랑하고 좀 성적인 드립도 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도 치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한 번쯤 생각으로는 뭐 반항도 생각해보고, 조금 뭐 과격한 행동도 한번 생각해봤지만,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렇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남성 BJ들이 실제로 실행을 했던 거야. 뭐 간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현피를 뜯어가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만 했던 저게 실제로 실제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폭발하고 싶었던 욕망들을 대신해서 BJ들이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TV를 보게끔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프리카 TV도 어떠한 미래를 보는 측면에서 컨텐츠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공중파 규정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케이블이란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장점을 되살려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계속 컨트롤 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규현군이 유튜브가 좋냐, 뭐 아프리카 TV가 좋냐, 내가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야 내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저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을 몰랐다면 아프리카 TV를 이용했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 플랫폼에서 뭔가 아저씨가 컨텐츠를 한다든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국내 플랫폼의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당연히 아저씨가 바라는 거고 더욱 효과적이었겠다 싶지만, 유튜브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계속 할 뿐이지, 아프리카 TV는 뭔가 퀄리티가 낮고 뭔가 BJ들이 운영하는 컨텐츠라 이런 것들이 좀 저질이고 저급하고, 이것들은 그 속에 모인 그 구독자라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런 시청자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프리카 TV를 들어가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쁘고 잘난 사람들, 아주 그 성적으로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만 상위권에 있고, 정말 교육적이고 자기의 재능이나 기술들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은 좀 밑바닥 어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오차만을 보고, 야, 아프리카 TV는 수준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규현군이 그러한 큰 오차 속에 들어가서 점점점 그 세력을 새롭게 확장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것의 플랫폼들이 지금의 유튜브처럼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기는 더러운 데니까 나는 안 가. 저쪽은 지저분하니까 나는 싫어. 그런 개념으로 플랫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튜브가 글로벌 플랫폼이긴 하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저씨도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보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보는 거고, 아프리카 TV는 기껏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봐도 6천만 밖에 안 된다 라는 비교를 했었는데,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한글로 치거나 한국 서버에서 올리는 그 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우선 검색권이 발동이 돼서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아저씨가 최초의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아저씨가 한글로만 올렸어도 외국에서 접속하는 접속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정책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국내에서밖에는 검색이 안 되는, 뭔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들이 점점 국내의 어떤 그 시청자층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튜브가 꼭 장점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해서 이왕이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들, 물론 네이버 TV나 그 다음에 카카오 TV나 이런 플랫폼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아저씨가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누구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만 너무 늦었고요. 아프리카 TV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프리카 TV만 조금 정신을 차리면 훨씬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대단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트위치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안 보냐 그러면, 일단 글로벌 기업이고, 그래서 트위치는 원래 우리 게임 그 좋아하는 청년들이 가서 컨텐츠를 안 했으면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그랬던 걸 우리 한국 게이머들이 살려준 플랫폼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서버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무래도 한국에서 운영하는 이런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나 그 영상을 이용하는 사람들,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늦고 더디고, 한국만의 어떤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TV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한국의 서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즉각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선이나 아니면 활용 가치가, 변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한국 서버죠.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아프리카 TV라는 것들을 추천하는 것이지, 트위치냐 아프리카 TV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프리카 TV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는 뭐 저질이고 뭐 수준이 낮고 뭐 컨텐츠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유튜브 못지않은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글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저질스럽게 욕설을 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에서 좀 벗어난 행동을 하면 지탄하고 비난하고,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건전하고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BJ들을 발견하면은 응원해주고, 그런 문화들이 아프리카 TV 내에 생긴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아프리카 TV는 앞으로 대중이라고 하는 공용성을 띠는 그런 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아저씨처럼 해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거나 이래서 조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친구들하고도 교류하기 편하고, 이런 그 관점에서 영상 스트리머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튜브가 편한 거고, 아닌 것 같으면 아저씨는 될 수 있으면 뭐 아프리카 TV 같은 우리 국내 플랫폼을 활용하고 성장시키고 이러는데 교영군이 일조하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아저씨는 결론적으로 아프리카 TV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아저씨가 앞서 설명했듯이 뭐 공TV, 판도라 TV, 왓챠 플레이어, 뭐 올레 TV, 모바일 옥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지만 현재 접속자라든가 아니면 확보하고 있는 네티즌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아프리카 TV가 많고, 뭐 웹에서 보이는 통계에 보는 뭐 네이버 TV나 다음 카카오 TV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처음부터 차단하고자 선별적으로 이렇게 제작자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 앞으로 성장도 저는 가능이 없다고 봐요. 저런 식으로 컨텐츠가 대중들에게 보일 때 아주 건전하고 누구든지 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위주로 모으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과 아마 자본이 들 거예요. 대중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유로움 속에서 컨텐츠들이 제작이 돼야만 하고 그것들을 대중들이 선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제 주장이기 때문에 규현군도 아프리카 TV라는 것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저속하다, 저급하다, 뭐 유튜브는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아저씨 왜 그러면은 아저씨는 왜 아프리카 TV 안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 하나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VOD 시스템보다는 아무래도 라이브 시스템이 훨씬 강화되어 있고 그 중심에 돼 있고 유튜브는 나라는 이름을 딱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이라든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쭉 한눈에 보이는 반면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우선 공간이 있고 VOD는 내가 조금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금 단점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는 미래에는 아저씨가 볼 때는 틱톡처럼 굉장히 30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컨텐츠여야만 사람 대중들이 선호한다라는 걸 봤을 때 아저씨 같이 어떤 기술적 내용을 전달하는 해야만 되는 사람들은 30초에서 1분짜리 소위 광고와 흡사한 듯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잘라 함축시켜 가지고 광고 영상처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러한 대중들이 원해서 선택적으로 들어와서 아저씨의 VOD를 찾아서 봐야 되는 그런 아마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조금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반드시 아프리카 TV에만 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쌓여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그런 VOD들이 많이 확보되고 쌓여 있어야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TV에 좀 더 새로운 네티즌들의 유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군 고민하지 말고 뭐 유튜브는 수준이 높고 뭐 아프리카 TV는 수준이 낮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곤란해요. 아시겠죠? 그런 거 고민하기 이전에 일단 스마트폰으로 영상부터 찍어서 아프리카 TV든 유튜브도 한번 올려봐요. 올려보면서 또 들어와서 시청자들이 반응하는 거에 내가 맞춰줘가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만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무슨 내가 뭐 배웁니까 뭡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여러분들 질문 오는 거 대답해 준 거밖에 더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시장이었습니다.